안녕하세요. 저는 정정당당하게 살았던 덕에 지옥문 앞에서 유턴할 수 있었던 30대 여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선 학연, 지연, 혈연이 중요하다고들 하죠. 당연히 사람이라면 가까운 사람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혈연의 도움을 받았다면 쓰레기 같은 인간을 못 알아보고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은 바로 저의 예비 시모였던 여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얘기해 볼 테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건축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격증도 따고 포트폴리오도 준비하면서 건축 디자인 회사 취업을 목표로 노력했어요. 저희 큰아빠는 건축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마침 집이랑도 가깝고 해서 그 회사에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혈연이란 이유로 특혜를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회사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큰아빠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큰아빠가 이력서를 검토하다가 제 이력서를 발견하셨는지 전화가 오더라고요. 진성아, 너 우리 회사에 지원했더라? 그런데 왜 얘기 안 했어? 얘길 뭐하러 해요? 미리 얘기하면 낙하산이라도 시켜주시게요? 저 그런 거 싫어요.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들어가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조카란 이유로 저 뽑아줄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지원자들이랑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해 주세요. 역시 내 조카 아니랄까봐 아주 똑 부러지는구만. 안 그래도 내가 하려던 얘기가 바로 그거다. 난 공과사는 확실하게 구별하는 사람이거든. 가족이라고 절대 봐주는 거 없어. 혹시라도 네가 서운해할까봐 걱정이었는데 먼저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다행이구나. 결국 저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면접을 봐서 2년 계약직으로 큰아빠의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지 여부는 업무 능력을 통해 결정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입사 후에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열심히 배우고 일했습니다. 처음이라 어려운 것도 많았지만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어 더욱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회사의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제 사수였어요. 저에게 일을 가르쳐주며 잘 도와주고 이끌어주더라고요. 제가 회사에서 힘들어할 때마다 밖에서 술도 사주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하다 보니 어느새 그 사람과 연인 사이가 되었답니다. 그렇게 저는 예비 남편과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예비 남편과 만나면서 저희 회사 대표님이 큰아빠라는 사실은 얘기하지 않았죠. 큰아빠의 회사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도 없고 회사를 물려받는 것도 아니니 굳이 얘기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굳이 그런 얘긴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드렸죠. 저희 부모님은 예비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나중에 저만 있을 때 엄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비 사이가 너희 회사에 다닌다고 하니 더 마음에 드는구나. 적어도 네 큰아빠가 몇 년 동안은 지켜봤다는 얘기잖니. 물론 회사에서의 모습이 다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성실함만은 보장된 거 아니겠니? 저도 엄마의 말에 동의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비 남편은 회사에서 일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았거든요. 만약 게으르거나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이었다면 큰아빠가 정규직으로 전환을 안 시켜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비 시댁이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시부와 이혼하고 자식도 예비 남편 하나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가자 제가 계약직이란 이유로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군요. 뭐? 2년 계약직? 우리 아들이랑 같은 회사라고 해서 괜찮은 앤가 보다 했더니만 겨우 계약직이야? 그럼 계약 기간 끝나면 잘리는 거 아니니? 뭐 파리 목숨이나 마찬가지인 거 아니냐고.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업무 능력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도 정규직 전환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만약에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회사로 옮겨서 열심히 일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에휴, 요즘엔 여자 직업도 중요한데 하필이면 왜 저런 애를 데려왔어? 강식이 너 엄마가 여자 보는 눈 좀 기르라고 했지? 자고로 결혼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여자랑 해야 되는 거야. 어차피 요샌 다 맞벌이하는 추세인데 계약직 월급 가지고 생활이 되겠니? 내가 너 저런 능력 없는 여자에 먹여 살리라고 여태까지 키운 줄 알아?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능력 없는 여자라뇨? 진성 씨가 회사에서 일을 얼마나 잘하는데요. 제가 직접 옆에서 지켜봐서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네 눈엔 콩깍지가 씌었으니 그렇게 보이는 거겠지. 그나저나 너 오늘 요 앞에 약국 좀 들러라 그랬더니 들렸니? 엄마가 거기에 지갑 놓고 왔다고 얘기했지. 그거 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안 갔다 왔어? 또 그 약국에 놓고 왔다고요? 엄마,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저 그 사람이랑 안 만난다니까요. 진성 씨랑 결혼한다고 이렇게 데려왔는데 굳이 그 여자 얘기를 해야겠어요? 어머어머, 왜 이렇게 오바야? 그냥 지갑 놓고 온 걸 좀 갖다 달라는데 다리 아픈 엄마가 거기까지 직접 갔다 와야겠니? 아휴, 알겠어요. 그럼 이따가 진성 씨랑 같이 갔다 올게요. 가서 결혼할 여자라고 얘기할 거라고요. 그럼 됐죠? 뭐? 얘는 굳이 뭐하러 데리고 가? 너 혼자 갔다 와. 저는 뜬금없는 두 모자의 대화에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약국은 뭐고 그 여자랑 만날 생각 없단 얘긴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예비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강식 씨, 이게 무슨 얘기야? 그 약국 여자랑 무슨 사이인데? 그러자 예비 남편은 한숨을 푹푹 쉬며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별거 아니야. 이 앞에 약국 운영하는 여자 약사가 있는데 내 고등학교 후배거든. 이혼하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는데 자꾸 엄마가 날 그 여자랑 엮으려고 하잖아. 걔가 예전에 날 좀 좋아했었거든. 그런데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난 그 여자랑 결혼할 생각 추호도 없다고. 엄마가 자꾸 핑계대면서 나한테 그 약국에 가게 만드는데 이번에 아예 당신이랑 같이 가서 얘기해야겠어. 결혼할 사람 있다고 확실하게 못 박아야겠다고. 뭐? 그게 정말이야? 어머님,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강석 씨가 싫다는데 왜 마음에도 없는 여자랑 이어주려고 하세요? 어머님 며느린 제가 할 테니까 다신 그 여자 얘기 꺼내지 마세요. 저도 기분이 좀 나쁘네요. 결국 전 식사가 끝난 후 밖으로 나와 예비 남편과 함께 그 약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비 남편과 다정하게 손을 잡고 약국 안으로 들어가자 안쪽에서 있던 그 여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더군요. 그 여자는 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예비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빠,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야? 설마 여자친구? 나랑 결혼할 사람이야. 나중에 내가 청첩장 보낼 테니까 너도 시간 되면 결혼식에 와줬으면 좋겠어. 진성 씨, 아까 얘기 들었지? 얘는 내 고등학교 후배 시문이야. 안녕하세요. 강식 씨 고등학교 후배라고 들었어요. 저는 강식 씨랑 곧 결혼할 예정인 이진성이라고 합니다. 어머, 오빠 이런 취향 좋아했어? 되게 의외다. 어머님이 오빠 만나는 여자 없다고 그랬었는데 조만간 셋이서 밥이나 한번 먹자고 그러셨거든. 그래서 난 또 무슨 진지한 얘기라도 하는 줄 알았는데 설마 그것도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 밥은 우리 엄마랑 둘이 먹던지 알아서 해. 난 결혼 준비하느라 바쁠 것 같거든. 그리고 우리 엄마가 자꾸 지갑이나 약봉지 두고 가는 거 습관적인 것 같은데 다음부터 꼭 잘 챙겨줬으면 좋겠어. 나 심부름 핑계로 자꾸 여기 오는 거 좀 껄끄럽거든. 그래? 우리 사이에 껄끄러울 게 뭐가 있어. 오빠 생각보다 되게 예민하다. 아무튼 어머님이랑 둘이서 밥 먹든지 할게. 어머님이 날 워낙 좋아하시잖아. 내가 예민한 게 아니고 너랑 우리 엄마 사이가 이상한 거야. 너 원래 우리 엄마랑 그렇게 가까운 사이 아니었잖아. 전 남편이랑 이혼하고 나서 왜 갑자기 친한 척하는 건데? 너 괜히 우리 엄마랑 친하게 지내면서 헛바람 들게 만들지 말고
되도록이면 우리 엄마 만나지 마. 이번에 밥 먹는다고 한 건 선약인 것 같으니 그렇다 치고 다음부턴 절대 만나지 말라고. 예비 남편이 그렇게 매정하게 말하자 그 여자의 표정이 어두워지더군요. 약국을 나와서도 예비 남편은 저를 안심시켜줬어요. 진성 씨,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가 전문직 며느리가 갖고 싶어서 자꾸 저 여자랑 엮으려고 하는데 난 절대 그럴 생각 없어. 나한텐 당신밖에 없는 거 알지? 엄마가 아무리 계약직이니 뭐니 하면서 반대해도 난 당신이랑 꼭 결혼할 거니까 나만 믿어. 저는 그렇게 말하는 예비 남편의 진심이 느껴져 그를 믿고 결혼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모는 어떻게든 저를 자기 아들이랑 떨어뜨리려고 별의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하루는 퇴근하고 예비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이동하려고 차를 탔는데 예비 시모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런데 예비 시모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화를 내더군요. 야, 너 지금 어디야? 설마 또 우리 아들이랑 같이 있는 건 아니겠지? 너 당장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져. 당장 떨어지라고.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 강식 씨랑 같이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게 왜요? 결혼할 사이끼리 저녁도 같이 못 먹어요? 뭐? 결혼할 사이? 누가 널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킨대? 내가 오늘 유명한 점집에 가서 궁합을 보고 왔는데 거기서 뭘 하는 줄 아니? 네가 우리 아들 잡아먹을 팔자란다. 너랑 결혼시키면 3대가 화를 면치 못할 거래. 너 기어코 내 소중한 아들을 잡아먹을 심산이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세상에 누가 무당말을 믿어요? 그거 다 미신이에요. 제가 강식실 잡아먹긴 왜 잡아먹어요?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예비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더군요. 차에 블루투스 스피커로 연결해놔서 그 통화 내용을 예비 남편도 다 들었거든요. 엄마, 또 그 무당집 갔어요? 거기 돌팔인데 왜 자꾸 가는 거예요? 예전에도 저 명문대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그 무당집에 돈 왕창 갖다 바쳤죠? 그런데 제가 명문대 갔어요? 못 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아빠한테 이혼까지 당했으면서 아직도 그 무당집 타령이세요? 이번엔 또 뭘 하는데요? 엄마한테 그 여자 며느리로 만들 수 있는 부적이라도 써주겠대요? 엄마, 그거 다 사기예요. 그렇게 당해놓고도 아직도 몰라요? 이번엔 진짜래도 그러네. 그 무당 말이 네가 은희 걔랑 아주 찰떡궁합이란다. 둘이 이어지면 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아주 세기의 커플이 될 거래. 자식도 많이 낳고 무병장수할 거란다. 어디 그뿐이냐? 너랑 은희를 이어준 난 평생의 복을 다 받을 거고 길을 걸을 때마다 돈을 주울 거란다. 참나, 엄마, 지금 말 지어내고 있는 거 다 보이거든요? 약사 며느리가 뭐라고. 엄마가 아무리 그런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붙이셔도 저 그 여자랑 결혼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예비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선 제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예비 남편은 자기 엄마가 워낙 유별나서 그런 거라며 저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했지만 예비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니 그냥 무시하고 결혼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일은 계속해서 벌어지더군요. 하루는 주말에 예비 남편과 함께 예식장 투어를 하는 중이었어요. 여러 군데를 돌아보면서 어느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릴지 정하려고 하는데 한 예식장에 갔을 때 갑자기 예비 시모가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그 약국의 여자랑 다정하게 팔짱까지 끼고서요. 상담받는 자리까지 쳐들어오더니 제 옆에서 자꾸 회방을 놓더군요. 아유, 예식장 장식이 너무 촌스럽다. 비싼 돈 받고 이렇게밖에 안 해줘? 역시 호텔 결혼식보단 확실히 수준이 떨어지는구만. 그리고 뭐 리프트? 신부 입장하는데 뭔 리프트를 타? 그냥 얌전하고 조신하게 입장하면 되지. 그러자 보다 못한 예식장 상담실장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요즘엔 신부 입장도 특이하게 하는 데가 많아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님이시니까 신부님이 돋보이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평범하게 입장하는 걸 원하시면 그런 홀도 있어요. 그냥 여러 가지 다 있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신부님 의견이니까 신부님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예비 시모는 황당하게도 제가 아닌 그 여자를 쳐다보며 이렇게 묻더군요. 예, 은희야, 넌 저게 마음에 드니? 좀 더 평범한 게 낫지 않겠어? 어머님, 신부는 그쪽이 아니라 저예요. 왜 그쪽 의견을 물어보세요?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까진 누가 신부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너, 내가 언제 결혼 허락한다고 한 적 있니? 계약직 주제에 남편감 잘 만나 팔자 한번 펴보려고 하는 모양인데 내가 그 꼴 절대 못 봐. 네가 그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아? 뭐라고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강식 씨가 저랑 결혼한다고 하잖아요. 저 여자가 아니라 저랑요. 그래 엄마, 도대체 왜 그래? 내가 저 여자랑 제발 엮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 은희 너 우리 엄마랑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했지. 너도 똑같아. 왜 우리 앞에 나타나 회방을 놓는 건데? 이런 쓰잘데기 없는 짓 하지 말고 심심하면 가서 잠이나 자. 방해하지 말고 둘 다 나가란 말이야. 오빠 나한테 왜 그래? 난 그냥 어머님이 같이 가자고 해서 온 것뿐이야. 그리고 어머님 말이 뭐 틀렸어?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까지 모른다는 말. 예전부터 입에서 입을 타고 내려오는 말이잖아. 다 그럴만하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오빠, 솔직히 내가 그 여자보다 모자란 게 뭔데? 솔직히 이혼한 거 하나 빼곤 내가 더 낫잖아. 저 여자 계약직이라며? 나 같은 전문직 여자랑 비교하면 안 되지. 그 여잔 뻔뻔하게 예비 시모 옆에서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그 여자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저기요, 그쪽은 자존심도 안 상하세요? 강식 씨가 싫다잖아요. 싫다는 남자한테 왜 이렇게 매달리세요? 여기 저랑 강식 씨 둘의 결혼을 위해서 온 자리예요. 그쪽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곳이라고요. 결국 저와 예비 남편은 그 둘을 예식장 밖으로 쫓아냈어요. 뜬금없이 찾아와 저 난리를 치니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예비 시모는 계속 절 예비 남편에게서 떨어뜨리기 위한 수작을 부렸습니다. 그 여자와 모녀처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일부러 저에게 보내기도 하고 메신저 프로필에 예쁜 우리 예비 며느리 라고 써놓고선 그 여자의 사진을 올려놓기도 했어요. 그 여잔 예비 남편이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거기에 동조하는 걸 보니 역시나 자존심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문자를 무시하기도 하고 예비 시모에게 화도 내보고 예비 남편에게 얘기도 해봤지만 전혀 나아지는 게 없었죠. 아마 제가 지쳐서 떨어져 나가길 기대하는 것 같았는데 그럴수록 저는 오기가 생겨 더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했죠. 또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웨딩 촬영 예약을 다 해놨는데 갑자기 업체 측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신부님, 예약 취소하긴 차 연락드렸어요. 오늘 예비 시어머니라는 분이 전화가 오셨거든요. 하원했으니 촬영 예약을 취소해달라고 하시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저희가 계약자 본인의 확인 없이 마음대로 취소를 할 수는 없어서요. 네? 그게 사실인가요? 참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저희 파혼 안 했고요. 촬영은 예약 날짜에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혹시라도 다음번에 또 그런 연락이 오면 저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하다 자기 마음대로 웨딩 촬영을 취소시키려고 하다니. 업체에서 저한테 미리 전화 안 했으면 전 취소된지도 모르고 아침 일찍부터 촬영하러 갔을 거 아니에요. 너무 황당해서 저는 예비 남편에게 얘기를 한 후 같이 예비 시모를 찾아가 따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강식 씨랑 결혼하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어떻게 웨딩 촬영 업체에 예약을 취소한다는 거짓말까지 하실 수가 있어요?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안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어차피 넌 우리 아들이랑 결혼 못해. 우리 아들은 약사 며느리랑 결혼시킬 거라고. 어차피 결혼식도 안 할 건데 웨딩 사진은 뭐하러 찍어? 내가 너희들 괜히 돈 낭비할까봐 도와준 거다. 고맙다고 하지 못할 망정 어디서 큰 소리야? 엄마, 약사 며느리 내가 싫다니까요. 그리고
진성 씨가 저랑 결혼을 왜 못해요? 내가 무슨 한두 살짜리 어린애도 아니고 엄마가 반대하면 결혼 못할 줄 알아요? 혼주석을 비워놓고서라도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결혼식에도 참석 못하는 불쌍한 엄마 되지 말고 이 정도 했으면 그만 인정하라고요. 뭐? 날 빼놓고 결혼식을 하겠다고? 절대 그럴 순 없지.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내가 가서 결혼식장을 다 뒤집어 엎어버릴 거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간 한이 있어도 이 결혼은 절대 못 시킨다고. 뭐라고요? 결혼식장을 뒤집어 엎겠다고요? 진짜 하다하다 별짓을 다 하시네요. 그래요. 어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저는 뭐 부모도 없는 줄 아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하시면 저희 부모님이 잘도 가만히 있겠네요. 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진성 씨, 가자. 더 이상 언성 높이면서 싸울 필요도 없어. 엄마가 뭐라고 하든 난 당신이랑 결혼할 거니까 신경도 쓰지 마. 예비 남편은 제 손을 끌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계속된 예비 시모의 괴롭힘에 이 결혼을 그냥 엎어버려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예비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인데 시모 자리가 그따위니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예비 남편이 매번 자기만 믿으라고 확신이 가득한 말을 하니 저도 조금 힘을 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모의 계속된 회방을 무시하며 결혼 준비를 계속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사에도 결혼한다고 알리고 청첩장도 다 뿌렸어요. 저희들의 교제 사실을 모르고 있던 회사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 축하한다고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큰아빠도 저에게 따로 전화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진성아, 결혼 정말 축하한다. 그런데 우리 회사 직원이랑 만나면서 어떻게 그렇게 꽁꽁 숨긴 거야? 내가 청첩장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래도 조강식 씨가 성실하게 일 잘하는 사람이니 너랑도 결혼 생활을 잘할 거라고 믿는다. 꼭 잘 살아야 돼. 알겠지? 이제 결혼식만 올리면 끝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홀가분하더군요. 결혼하고 혼인신고까지 하고 나면 법적인 부부니까 예비 시모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회사에 청첩장을 돌린 그날 갑자기 어떤 손님이 절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로비에 나갔는데 예비 시모가 떡하니 그곳에 서 있더군요. 그 모습은 마치 제 인생을 망치러 온 지옥의 악마 같았습니다. 어머님, 여긴 왜 오신 거예요? 그러자 예비 시모는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잡더니 소리를 지르더군요. 야, 너 내 말이 우스워?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감히 청첩장까지 뿌렸겠다? 보잘것없는 파리 목숨 계약직 주제에 어딜 내 아들을 넘봐 넘보길. 너 내가 말했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간 한이 있어도 이 결혼 절대 못 시킨다고. 내가 아주 오늘 네 머리채를 다 잡아뜯어서 대머리를 만들어주마. 예쁜 척하면서 웨딩드레스 입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아, 왜 이래요? 진짜 미쳤어요? 회사까지 와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이긴 무슨 짓이야? 내 아들 잡아가려고 하는 여우 같은 계집애 혼쭐 내는 짓이지. 몇 달 뒤면 잘릴 계약직 주제. 내 아들한테 빨대 꽂고 살아가려고 했나 보지? 야, 내 아들은 너랑 급이 달라. 정규직이라고 정규직. 똑똑한 약사 며느리면 몰라도 너같이 무식한 계약직은 절대 며느리로 들일 수 없어. 지금 누구 보고 무식하다는 거예요? 이거 안 나요? 당장 나요. 다짜고짜 찾아와서 이러는 게 더 무식한 거라고요. 예비 시모는 계속해서 제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느새 주변엔 회사 사람들이 몰려와 웅성거리며 저희 둘을 쳐다보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때 예비 남편이 달려와 예비 시모의 손을 턱 붙잡았어요. 엄마, 미쳤어? 여기 회사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다잖아.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 빨리 이 손 놔. 빨리 놓으라니까. 하지만 예비 시모는 어찌나 끈질긴지 제 머리 가죽을 다 벗겨버리겠다는 기세로 그 손을 놓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예비 시모의 머리채를 잡았죠.
그러자 예비 시모는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야, 이거 안 놔? 어디서 버릇없이 내 머리채를 잡어? 머리채는 어머님이 먼저 잡으셨잖아요. 그럼 먼저 놓으시던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옆쪽에서 누군가가 로비를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지금 내 조카한테 뭐 하는 짓입니까? 고개를 돌려보니 저희 큰아빠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저희 쪽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비 시모는 저희 큰아빠가 회사 대표인 줄도 모르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군요. 당신은 뭐야? 남의 집안일을 왜 참견질이야? 내 회사에서 내가 참견하지. 그럼 누가 참견합니까? 당장 내 조카한테서 손 떼세요. 그런데 그때 예비 남편이 당황한 목소리로 이러더군요. 대표님? 조카라고요? 진성씨, 이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대표님 조카라고? 그래요, 조강식씨. 당신이랑 결혼하기로 한 이진성이 내 조카입니다. 진성이가 우리 회사 직원이랑 결혼한다고 해서 축하해줬는데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예비시모라는 인간이 무식하게 회사까지 찾아와서 왜 소중한 내 조카 머리채를 쥐어뜯냐고요. 그런데 예비시모는 못 믿는 눈치더군요. 참나, 별 생쇼를 다 보겠네. 얘가 당신 조카라고요? 조카한테 한 자리 크게 해주지 못할 망정 겨우 계약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믿어주지. 진짜 조카였으면 벌써 대리 달고 과장까지 달았겠지. 야, 너 내 아들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아주 사람까지 매수했구나. 회사 대표까지 매수하려면 돈을 도대체 얼마나 써야 되는 거냐? 매수요? 누가 매수를 했다고 그러세요? 먼 눈에 뭐만 보인다고. 어머님은 돈 욕심에 눈이 멀어서 못된 짓만 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겠죠. 네, 맞아요. 저 우리 회사 대표님 조카예요. 대표님이 제 큰아빠라고요. 조카인데 왜 겨우 계약직이냐고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친척이라고 능력도 안 보고 요직에 앉혀주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저는 어머님이랑 달리 정직한 사람이라 낙하산이 되고 싶지는 않거든요. 왜요? 제가 대표님 조카라고 하니까 갑자기 달라 보이고 막 그러세요? 뭐? 말도 안 돼. 정말 저 대표님이 네 큰아빠라고? 그래요. 제 큰아빠 맞아요. 아직도 거짓말 같으세요? 왜요? 할머니 칠순잔치 때 다 같이 찍은 가족 사진이라도 보여드려요? 그럼 믿으시겠어요? 그러자 예비시몬 그제야 진짜라는 걸 깨달았는지 갑자기 제 머리채를 놓고 바닥에 넙죽 엎드리더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뵀습니다. 한낱 계약직만 하는 애인 줄 알았는데 대표님 조카였다니. 방금 제가 이 아이에게 못되게 군 건 실수였습니다. 얘가 대표님이랑 그런 관계인 줄 알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 보세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제 조카를 떠나서 남의 회사를 찾아 잘못도 없는 애 머리채를 쥐어뜯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뭐 파리 목숨 같은 계약직이요? 당신 아들 조강식 씨도 그 파리 목숨 계약직을 거쳐 정직원이 된 겁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파리 목숨으로 만들어드려요? 예? 저희 아들을 자르기라도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 자랑스러운 저희 아들 백수로 만들 수는 없다고요. 제가 우리 아들 좋은 회사 다닌다고 얼마나 자랑하고 다녔는데 하필이면 저것이 대표님 조카였을 줄이야. 강식이 너 진짜 몰랐던 거야? 저 애랑 1년 넘게 같은 회사 다녔으면서 대표님 조카인 줄 진짜 몰랐단 말이야. 이런 건 진작 알아보고 얘기를 해줬어야지. 제가 알았으면 얘기를 안 했겠어요? 전 진짜 몰랐다고요. 진성 씨랑 대표님이 티를 안 내는데 어떻게 알아요? 진성 씨, 그동안 도대체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한 거야? 우리 엄마 몰라도 나한텐 얘기해도 되는 거였잖아. 그걸 왜 굳이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는데 내가 대표님 조카면 뭐가 달라져? 아, 달라지긴 하겠네. 내가 대표님 조카인 거 미리 알았으면 당신 엄마가 날 그렇게 괴롭힐 일도 없었겠지.
계약직이라고 그렇게 무시할 게 아니라 대표님이랑 친척 관계라고 나한테 온갖 아분 다 떨었을걸? 당신 엄마 그런 사람이잖아. 뭐야? 너 이제 하다 날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구나. 대표님, 얘가 이런 애입니다. 이래서 제가 결혼을 반대한 거라고요. 하지만 제가 마음씨가 넓은 사람이라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아이 제 며느리로 인정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회사에서 소란 피운 건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아들 좀 잘 봐주세요. 예? 저는 제가 대표님의 조카라는 사실에 갑자기 돌변하는 예비 시모의 모습을 보고 치가 떨리더군요. 여태까지 예비 시모한테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예비 남편만 보고 결혼을 진행할 생각이었는데 회사에 찾아와 제 머리채를 뜯질 않나, 갑자기 두 얼굴을 보이질 않나, 도저히 이런 무식한 집안관 상종하고 싶지도 않더군요. 그래서 전 그동안 고민하던 것에 대해 답을 내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 며느리로 인정한다고요? 필요 없어요. 이젠 제 쪽에서 거부할 거니까요. 저보고 당신 아들이랑 그렇게 헤어져 달라고 고사를 지냈죠?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저 이 사람이랑 파혼하겠습니다. 여기 모여 계신 분들 죄송하지만 오늘 저한테 받은 청첩장은 그냥 찢어서 휴지통에 버려주세요. 저 이런 시모 밑에서 결혼 생활할 생각은 절대 없으니까요. 진성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나랑 파혼을 하겠다고? 갑자기 왜? 여태까지 잘 버텼잖아. 우리 엄마가 이제 며느리로 널 인정해 준다잖아. 너도 똑같아. 저런 인간이 며느리로 인정해 준다고 하면 내가 넙죽하고 받아들일 줄 알았어? 그리고 그거 알아? 결혼은 당사자들끼리만의 결혼이 아니라 두 가족이 결혼을 매개체로 연결되는 의미도 있는 거야. 나 우리 가족들한테 저런 사람을 사돈으로 받아들이라고 하고 싶지 않아. 그건 우리 가족한테 내가 죄 짓는 일이니까. 미안해.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될까? 우리 엄마도 이제 잘못한 거 깨달았으니까 더 이상 그런 짓은 안 할 거야. 네 눈엔 너희 엄마가 잘못한 걸 깨달은 걸로 보여? 난 전혀 아닌데 그냥 내가 대표님 조카라고 하니까 콩고물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내가 그것도 모를 줄 알아? 그게 아니었으면 그 약궁이 여자를 내팽개치고 갑자기 날 며느리로 인정하겠다고 하겠니? 그리고 사람 본성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거 아니야. 아무리 너희 엄마가 앞으로 변하겠다고 해도 난 그 말 못 믿어. 그러니까 우리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 그냥 남남으로 지내자고. 그러자 이번엔 예비 시모가 저한테 달라붙더군요. 예,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네가 이렇게 있는 집 자식인 줄도 몰라보고 내가 무례한 짓을 했어. 우리 아들이랑 결혼 못 시킨다는 말은 지금이라도 취소하마. 그러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그런데 그때 이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던 큰아빠가 다시 한번 나서더군요. 끝까지 있는 집 자식 타령. 당신이 한마디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얼마나 밑바닥 인생인지 잘 알겠네요. 이런 무식하고 파렴치한 집안에 내 예쁜 조카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진성이 탐낼 생각하지 말고 당장 여기에서 꺼져요. 꺼지라고요. 결국 예비 시모는 울면서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예비 남편도 그 뒤를 쫓아가더군요. 저는 그날 집에 가서 친정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얘기하지 그랬니 하면서 그래도 파혼했으니 잘 됐다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예식장과 신혼여행 예약을 예비 남편의 이름으로 해서 제가 위약금을 물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후 회사에는 소문이 쫙 나고 예비 남편은 회사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 힘든 수준이 되었어요. 회사 사람들이 수근거리며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를 계속 욕했거든요. 아무도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예비 남편은 거의 외톨이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퇴근을 하는데 예비 시모가 제 회사 앞까지 찾아왔더군요.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눈물까지 흘리며 비는 겁니다.
얘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요즘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아니? 회사에서 사람들이 말도 걸어주지 않고 다 들리게 뒷담화를 깐다고 매일 술 먹고 운다. 이러다가 내가 예비 며느리도 잃고 아들까지 잃게 생겼어. 내가 다시 너희 결혼 반대한다는 얘기 하지 않으마.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네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와 주면 내가 시집살이 같은 것도 절대 시키지 않을게. 필요 없다고 말했잖아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어요? 애초에 믿고 싶지도 않고 여태까지 나한테 했던 짓이 너무 끔찍해서 용서하고 싶은 생각도 절대 없다고요. 그리고 저보고 제발 당신 아들이랑 헤어져 달라면서요? 그렇게 원하던 거 해줬는데 왜 말을 바꾸시는 건데요? 우리 큰아빠가 회사 대표님이라고 하니까 욕심나서 그런 거죠? 어쩜 사람이 그렇게 속이 투명하게 보여요? 욕심 많고 속물인 거 그렇게 드러내니까 좋아요? 됐고, 더는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돌아가세요. 한 번만 더 제 앞에 찾아오면 당신이 그동안 무슨 짓 했는지 대자보에 다 써서 회사에 크게 붙일 테니까요. 저는 계속 제 바지가랑이를 붙드는 예비 시모의 손을 뿌리치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예비 남편은 쪽팔려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자기 엄마가 회사에 와서 그 난리를 치고 회사 사람들이 다 욕을 하는데 웬만한 멘탈로는 버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비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자 큰아빠가 저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진성아, 이제 다 끝났구나. 내가 그 자식 언제까지 우리 회사 다니는지 지켜볼 생각이었다. 그동안 그 자식이랑 같은 공간에서 일하느라 힘들었지? 그래도 이젠 스스로 그만뒀으니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마음 편히 일하거라. 그 후 저는 열심히 일해서 결국 몇 달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큰아빠 덕은 하나도 없이 오로지 제 업무 능력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예비 남편과 친했던 다른 직장 동료를 통해 들었는데 예비 남편은 결국 예비 시모의 등살에 못 이겨서 그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엄마 말에 휘둘려 관심도 없는 여자와 결혼하는 모습을 보니 그 남자와 파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파혼한 지 2년 뒤에는 저도 아픔을 잊고 소개로 만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 남편은 제가 파혼 경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예쁜 딸도 낳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답니다. 이제 제 머릿속엔 그 아줌마에 대한 생각은 지워진 지 오래였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그 보기 싫은 얼굴을 우연히 마주치는 일도 있더라고요. 남편과 결혼한 지 5년쯤 됐을 때 저희 딸을 데리고 키즈 카페에 갔다가 그 아줌마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제 딸이랑 비슷한 또래 남자애를 데리고 말이죠. 모른 척 하려고 했는데 그 인간이 저에게 먼저 시비를 걸더군요. 너 설마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애까지 낳은 거니? 우리 아들 버리고 뻔뻔하게 그러고 있는 거야? 잘 살고 있는데 왜 아는 척을 해서 똥탕을 튀기는지 저도 가만히 있을 순 없더라고요. 뻔뻔한 건 아줌마죠. 기어코 그 약사랑 결혼시켰다면서요? 그렇게 원하던 전문직 며느리 얻어서 좋으시겠네요. 그런데 그 잘난 며느리는 어디 가고 아줌마가 애를 봐요? 설마 다 늙은 시어머니한테 애 맡기고 둘이서 놀러가고 그런 건 아니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좋은 앤데? 그런데 그때 그 인간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며느리인 것 같았는데 정말 웃기게도 윗사람 대하듯이 굽신거리면서 대답하더라고요. 응, 오늘도 늦게 온다고? 얼마나?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수다 떨 게 많다고? 근데 너 어제도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지 않았니? 아니다. 내가 괜한 소리를 했구나. 너한테 스트레스 주려고 그런 건 아니었어. 애 밥은 먹였냐고? 그럼 당연히 먹였지. 네가 인스턴트 주지 말라 그래서 직접 볶음밥까지 해서 먹였어. 뭐? 또 볶음밥이냐고? 그게 제일 무난해서 그걸로 준 건데
미안하다 아가야. 똑같은 거 연속으로 주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나이가 드니 머리가 나빠서 네가 말하는 걸 다 기억하지 못하겠구나. 그래, 네 말대로 잘난 며느리 뒀으니 시애미 역할 최대한 잘할게. 그러니 제발 소리 좀 지르지 말아다오. 네가 그럴 때마다 내 심장이 아주 벌렁벌렁거려서 수명이 단축되는 것 같아. 전화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그 여자한테 완전히 꽉 잡혀 사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텐 그렇게 떽떽거리면서 못된 짓은 다 하더니 결국 약사 며느리랑 결혼시키고 된통 당하는 것 같아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쪽에서 놀고 있던 손주가 전 예비 시모를 부르더군요. 할머니, 거기서 뭐해요? 나랑 같이 미끄럼틀 타요. 전 예비 시모는 뒤뚱뒤뚱 달려가 손주를 따라 미끄럼틀 위로 올라가더군요. 손주는 슝 하고 내려갔는데 그 아줌만 미끄럼틀을 내려오다가 그 뚱뚱한 몸이 미끄럼틀 중간에 턱 걸려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손주가 그걸 보고 깔깔깔 웃더라고요. 할머니 돼지다, 돼지. 미끄럼틀에 꽉 끼었대요. 그 육중한 몸을 억지로 몸을 비틀면서 미끄럼틀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럽던지 저도 모르게 크게 웃고 말았네요. 그런데 웃긴 일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겨우 미끄럼틀 아래로 내려온 그 아줌마가 옷을 탈탈 털고 있었는데 손주가 또 이러는 거예요. 할머니, 저 얼마나 빠르게 내려가는지 한번 봐요. 미끄럼틀은 이렇게 타야 되는 거예요. 그 앤 어느새 또 미끄럼틀 위로 올라가선 아까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더군요. 그런데 멀뚱히 그 아래쪽에서 있던 아줌만 빠르게 내려온 손주한테 몸통 박치기를 당하고 말았어요. 아이고 내 어리야. 아이고 내 손모가. 재밌다. 할머니, 저 이번엔 썰매 탈래요. 썰매 끌어주세요. 그 아이는 넘어져서 괴로워하는 그 아줌마의 손을 붙잡고 썰매 쪽으로 가더군요. 손주를 태운 채 썰매에 달린 줄을 끌고 경사를 올라가야 하는데 나이 먹고 무릎도 안 좋아 버벅거리더라고요. 할머니, 왜 이렇게 느려요? 완전히 군뱅이 같아. 빨리 가요, 빨리. 내가 꼴찌하잖아요. 그 아줌만 어떻게든 빨리 끌고 가려고 하다가 힘들었는지 숨을 몰아쉬더군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썰매에 딸을 태운 채 쑥쑥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그 아줌마 손주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이것 봐요. 쟤는 엄마가 빨리빨리 끌어주는데 할머니만 완전히 느림보 거북이잖아요. 에이씨, 이래서 할머니랑 키즈카페 오기 싫었는데 에이씨, 할머니 미워. 저 나이에 에너지 넘치는 남자애랑 놀아주는 것도 힘들 텐데 행동이 느리다고 그 어린이한테 핀잔을 듣는 걸 보니 정말 쌤통이더군요. 그 이후에도 손주랑 같이 트램펄린을 타다가 중심을 못 잡아 넘어지거나 밧줄을 잡고 클라이밍을 하는 곳에서 잘 올라가지 못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걸 보고 손주는 또 깔깔거리더군요. 할머니 진짜 웃겨. 할머니 엉덩이에 바위가 들었나 봐요. 엉덩이가 왜 이렇게 무거워요? 저는 그 앞에서 일부러 보란 듯이 딸이랑 잘 놀아줬어요. 그 아줌만 저를 곁눈질로 흘깃하면서 씩씩대더군요. 그렇게 한참 놀다가 집에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시간 맞춰 키즈카페로 데리러 오자 딸이 아빠를 부르며 남편에게 안기더군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그 아줌마의 손주는 울상을 지으며 찡찡거렸어요. 나도 아빠가 데리러 왔으면 좋겠다. 할머니, 왜 난 엄마랑 안 놀고 할머니랑만 놀아요? 아빠가 못 오면 엄마라도 불러주면 안 돼요? 다른 애들은 다 엄마 아빠랑 놀잖아요. 네 엄마 아빠가 바쁘니까 그렇지. 그러지 말고 할머니랑 같이 버스 타고 집에 가자. 집에 가서 할머니가 또 놀아주면 되잖아. 싫어요. 왜 또 버스예요? 버스 타면 다리도 아프고 싫단 말이에요. 저는 그냥 가긴 뭔가 아쉬운 마음에 거기다 대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어머, 능력 있는 약사 며느리 얻었다면서 버스 타고 다녀요? 그냥 택시 타요.
설마 시모가 애도 봐주는데 택시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야, 그 집 며느리 진짜 대단하네. 며느리 한번 잘 얻었네. 잘 얻었어. 그 아줌만 전곡을 찔렸는지 한마디도 못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그 자리를 쌩하고 빠져나왔어요. 몇 년 만에 그 지긋지긋한 얼굴을 보게 돼서 처음엔 기분이 나빴지만 며느리한테 잡혀 살며 독박 육아나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너무 고소하더라고요. 그렇게 약사 며느리 원하면서 절 괴롭히더니 완전 쌤통이었어요. 제가 오늘 있던 일을 남편에게 얘기해주자 남편도 이렇게 말하더군요. 역시 나쁜 짓을 하니까 벌 받는 건가 봐. 당신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지? 그래도 이제는 지나간 사람들이니까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자. 당신이 그 인간한테 괴롭힘 당한 만큼 내가 더 잘해줄게. 굳이 말하진 않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궁금해해서 말해준 거였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마웠어요. 그 아줌마도 그 아줌마지만 아마 저랑 파혼한 그 남자도 사는 게 행복하진 않을 거예요. 엄마의 등살에 못 이겨 좋아하지도 않는 이혼녀랑 결혼해 애까지 낳았으니 뭐가 행복하겠어요? 게다가 자기 마누라가 제 엄마를 그렇게 휘어잡는데도 도와주질 않는 걸 보니 지금 어떤 상황일지 눈에 훤하더라고요. 아마 진작에 엄마랑 사이가 틀어졌거나 아니면 똑같이 그 여자한테 잡혀서 하는 거겠죠. 그 나이 먹고 엄마한테 휘둘리는 남자니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최후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회사 대표님의 조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밝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아줌만 본색을 드러내지 않은 채 저에게 좋은 시어머니인 척 했겠죠. 그 약국 여자한테 했던 것처럼요. 그럼 전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인 줄도 모르고 결혼을 했을 거고요. 시간이 흘러 나중에 그 아줌마의 더러운 본색을 알게 되면 결국 이혼을 하게 됐을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이왕이면 빨리 아는 게 더 좋잖아요. 원래 이혼보단 파혼이 훨씬 낫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희 큰아빠가 회사 대표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큰아빠의 혜택을 받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나쁜 인간을 거를 수 있었잖아요. 덕분에 이렇게 좋은 남편을 만나 예쁜 딸도 낳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불경에 이런 말이 있대요. 논밭은 잡초 때문에 손해를 보고 사람은 탐욕 때문에 손해를 본다. 그 아줌마한테 딱 어울리는 말 아닌가요? 약사 며느리가 욕심나서 결혼하겠다는 저와 아들을 억지로 떼어놓으니 결국엔 손해를 다 뒤집어 썼잖아요. 아들은 쪽팔려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그렇게 욕심내던 약사 며느린 본인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버렸으니 얼마나 비참할까요? 역시 못되게 사는 사람한텐 다 이런 말로가 찾아오나 봅니다. 여러분, 학연이나 지연, 혈연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처럼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랍니다. 결과적으론 그게 더 제 인생에 도움이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